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직업윤리, 이제 본질, 직업윤리의 본질이 어떠하며 왜 직업윤리가 필요하냐, 중요성은 또 뭐냐, 또 직업윤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띄어왔는가, 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직업윤리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윤리 그러면 뭐였습니까?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이런 걸 윤리라 그러잖아요. 행위, 도리. 그럼 직업윤리 그러면 직업인이 직업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직업윤리, 행위. 그럼 되겠죠. 역시 뭐 일반 윤리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니까. 예, 물론 이제 윤리라는 것을 한 가지 측면에서 볼 수는 없는, 윤리는 양면적인 게 있어요. 주관적으로 생각한 윤리가 있고, 객관적으로 생각한 윤리가 있죠. 주관적으로 생각한 윤리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러이러한 것은 당연히 인간으로서 해야 될 도리다, 행위다 라고 했을 때는 주관적인 그런 관점이고, 객관적인 관점이라는 건 누구나가 원하는, 우리가 잘 사회에서 이제 통용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 들어가면은, 회사는 일종의 조직사회고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 말다운 들어갔으면은 자기보다 위에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윗사람들을 다 공경할 수 있고, 다 윗사람들의 일들에 심부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죠.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상사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새로 온 이 신입사원이 상당히 버르장머리가 없다, 문제가 있네 라고 하면은 객관적 상태에서 윤리에 어긋난 것이죠. 물론 두 가지를 다 뭐 어떤 것에 중요한 방점을 찍을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이것은 두 가지 다 믹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어떤 윤리라는 측면에서 직업윤리라는 측면이고,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뤄야 된다라고 말하고, 일단은 이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지 직업윤리라는 것 자체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리사욕을 버려야 돼요. 이 사리사욕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일단 그 윤리로서, 어떤 직업윤리라 윤리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에요. 반드시 사리사욕을 버리고, 그 말은 결국 뭐 멸사봉공이라는 말도 했죠. 그런 직업인으로서, 그 공조직의 어떤 집단의 조직원으로 한 명으로서 사리사욕을 채운다, 가지려고 한다, 이미 그것은 직업윤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죠. 사리사욕을 버려야 한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중국의 그런 역사에도 나옵니다만은, 뭐 공자도 그렇게 했고, 아주 이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이에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그대로 해석하면 임금은 임금 나와야 되고, 임금은 임금, 신하는 신하 나와야 되고, 아버지는, 부모는 아버지 나와야 되고, 자식은 자식 나와야 되고. 그게 뭐이겠습니까?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또 오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전문가 정신, 직업 정신, 전문가 정신, 뭐 직업 정신. 실제 또 잘 쓴 말로는, 과거에 우리 이 조선시대의 성리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또 뭐라고 말하냐, 이것을 선비정신이라고 말해요.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자기가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한 것이에요. 무엇을 버리고? 사리사욕을 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주관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윤리가 잘 섞여서 잘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아까 말한 직업윤리라는 것은 직업인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덕적 가치관, 행위, 도리, 직업에 종사한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윤리,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일단은 직업윤리가 제대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말 그대로 직업적인 평균치, 이것이 맞아야 돼요. 일단 직업적인 평균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직업적인 평균치가 없고 평균치 아래로 떨어졌다. 물론 평균치 위로 올라가면 더 좋겠지만 떨어졌다 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직업윤리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만약 군인이다. 군인으로 직업윤리. 그러면 일단 내가 국가의 몸을 바쳐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 군인이니까. 내 직업군인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내 개인보다는 국가, 나라가 우선이 되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정치 지도자도 나보다는 국가. 저는 제일로 정치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나왔다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런 부분에 출마했다든지 가장 저는 웃기는 소리고 맞지 않은 소리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차라리 나와 내 가족에 우선하겠다라고 하든지. 왜 그러냐면은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우선한다 그러면 자기 희생을 해야 돼요. 아까 멸사봉공을 해야 돼요. 사리사욕 안 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럽니까? 갑질하고 계속적으로 국민들을 졸로 보고 말이야. 이건 아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직업적 평균치는 가져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직업적 평균치 이하인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이것은 직업윤리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말하고. 물론 직업이라는 것 자체는, 직업윤리 자체는 그 직업에서 꼭 필요한 그런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의사, 또 판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그러면 의사로서 판검사로서 직업윤리가 있다니까요. 의사 같은 경우는 의술이 아닌 인술을 베풀어라. 인간적인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있어요. 모든 이런 전문직에 종사한 사람들은 윤리 강령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뭐 교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즉 그렇지 않다는 것은 직업적 평균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직업윤리로서는 상당히 흠결이 많죠. 판검사도 마찬가지겠죠. 판검사도 이건 불편부당하고 공정해야 되겠죠. 공정한 법 적용이 필요하겠죠. 이게 어떤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럽니까? 돈에 의해서 정관역으로 받고 그걸 어떻게 해서 하여간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또 압력에 의해서 정말로 이제 저는 우리나라 이런 전문인들, 특히 우리나라의 그 직업인들이 갖고 있는 윤리의식, 가치관, 적어도 한국에서의 그 직업인들 훨씬 더 요구된다는 것이야. 아주 훨씬 준엄하게 요구된다는 것이죠. 정치인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왜? 이런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업적 평균치가 없다는 것이야. 그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직업인으로서 윤리를 요구할 때 굉장히 특히 이제 아까 말했습니다마는 그런 전문적인 그런 부분에서 훨씬 국민들로 하여금 아주 더욱더 윤리가 확립시켜야 될, 그건 적어도 사회 지도층이랄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그게 아니다는 것이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훨씬 직업윤리가 잘못됐더라라는 것. 저는 이제 최근에 1년에 우리나라의 그 정치 또는 국정농단이랄지 또 청문회 전국에서 보고 정말 저런 사람들이 한때 우리 국가 지도자가 됐다든지 혹은 또 변호사로서 판검사로서 업무를 했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보고 야 정말 직업윤리가 더욱더 요구되구나 우리나라는. 더욱더 아주 준엄한 직업윤리를 갖춰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우리 직업 가치관에 보면은 뭐 보수지향적이다. 물론 보수지향적이라는 것은 일단 먹고 사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여지향적. 기여라는 것은 어떤 사회에 또는 직업을 통해서 이웃에게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를 기여한다. 그럼 자아실현. 그것은 자아실현인 것은 자기의 인격 완성, 자기의 어떤 개성 발현, 이제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 직업 가치관을 어떻게 갖냐, 어디에 기준 두냐에 따라서 보수지향적이냐, 기여지향적이냐, 자아실현 지향적이냐, 그렇게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럼 왜 직업윤리가 필요할까? 직업윤리가 왜 필요하냐라는 개인적 차원에서 혹은 사회적 차원에서 직업윤리가 필요한 내용을 보자면은 물론 직업윤리는 개인적 차원에서도 훨씬 중요한 부분이 있지요. 왜? 일단 개인이 직업을 갖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앞서 말한 경제적 보상이었어요. 경제적 보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경제적 소득, 경제적 보상을 받기 위해서 직업의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더라도 어떻게 정정당당하게 보수를 받아야 된다. 정정당당하게. 그런데 꼼수를 부린다든지 아까 말했지만 또 뭐 우리나라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헌법재판소 헌재 소장으로 가려다 결국은 이제 낙마했는데 뭐 이모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것을 보니까 헌재 재판관 같은 경우는 뭐 재판 연구비랄지 여러 가지 많이 줍니다. 그리고 공공에 써야 될 그런 또 뭐 카드, 소위 말하면 우리 회사 같으면 법인카드랄지 이런 걸 주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 재판 연구에 또 그 공공에 사용하게끔만 써야 되는데 이 사람이 물론 이제 아까 낙마했다죠. 자기 부인 뭐 핸드백 사준대. 자기 식구들하고 뭐 동네에서 밥 사 먹는데. 공공을 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정정당당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높은 지도자로서 또 국민들을 지도한다? 이건 아니다는 것이지. 물론 아까 말했지만 그런 것이 드러나서 결국은 낙마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또 여러분들. 내가 공용차가 있어요, 공용차. 내가 뭐 서울특별시장이라 그럽시다. 그럼 서울특별시장으로서 공용차가 있는데 그 공용차에 내 아내가 또 내 자식이 출퇴근한다든지 또는 학교 통화하니 거기 사용해서는 안 되죠. 그런 것이 바로 내가 정정당당하지 못한 것이요. 또 그런 것은 또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데서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꼭 필요한 부분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에서 훨씬 더 아주 높은 그런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건 그런 부분이에요. 또 아까 직업이라는 것은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생활하는 통로가 됩니다. 결국 직업활동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까 말한 그렇지 않고 공동체에 기여해야 될 것이 개인에게 기여된다. 개인에게 간다. 그러면 그것은 맞는 것이 아니죠. 그 내용은 그런 문제들. 그리고 앞서도 말했지만은 직업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개인적 차원의 자아실현입니다. 자기의 개성을 발휘하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또 그럼으로써 또 사회에 기여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인적 차원에서 이 직업윤리를 발휘한다면은 아마도 그 이상의 더 바람직한 직업윤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앞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이루며 집단을 조직하고 그 조직 속에서 자기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해서 사회가 더 발전하고
그래서 수많은 뭐 10,000가지 넘은 직업이 있다 했잖아요. 분업화되고 전문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직업윤리, 공동체 의식, 의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발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농업사회에서는 그렇게 많은 직업윤리가 요구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농업사회는 논이 밭이 직장입니다. 논 밭이 직장인데 거기서 얼마나 직업윤리를 발휘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쩝니까? 산업사회잖아요. 지금은 공업사회잖아요. 그럼 각종 여러 가지 분업화되고 나눠져 있는 그런 부분에서 거기서 필요한 직업윤리. 여러분들 제가 의사 직업윤리가 나와서 말인데 특히 의사들은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있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마약입니다. 마약. 그런데 그런 약품들을 반드시 의사가 처방전에 의해서 밖으로 유출되게 돼 있어요. 뭐 프로포폴이라든지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히 의사들이 갖고 있는 직업윤리는 굉장히 나약합니다. 굉장히 잘못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반드시 그 약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의약품을 밖으로 유출시킨다 그 말이야. 그렇게 해서 뭐 그것이 어떤 정말로 그것이 그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사회 지도층들이 그 마음대로 주사도 맞고 그런 것을 자기가 가지고 활용했다는 것.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사회 지도층이 문제가 아니라 의사의 직업 윤리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에서 직업 윤리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의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많이 배우고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더욱더 요구되지. 우리 가끔 여러분들 잊을만 하면은 승부 조작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스포츠에서. 스포츠만큼 여러분들 우리 인간에게 어떤 카타르시스 또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스포츠가 주는 즐거움 굉장하죠. 그리고 스포츠는 드라마 없는 각본이라고 그러잖아요. 반전이 잘 일어나잖아요. 한 점이 남아서 질 것 같아도 그걸 뒤집은 게 스포츠. 그럼 또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고 정정당당하고 아주 정직하게 해야 될 그런 부분에 승부 조작 무엇이 끼어서 이 돈이 끼어가지고 승부 조작이 일어났다. 이건 정말 그것을 알게 되면 그보다 더 큰 배신감이 없잖아요. 뭐 포보를 주네, 뭐 일부러 페널티킥을 주네 이런 식으로 해서 스포츠 게임 조작, 승부 조작이 됐을 때는 그럼 그것은 이미 이제 스포츠로서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정정당당하지 못한 것이죠. 근데 그런 거에 각물이 잊을만함이 나오고 뭐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이탈리아랄지 이런 데서도 세리 A 축구 세계 빅리그가 있잖아요. 프리미어 리그, 프리메라 리그, 세리 A, 분데스리가 그런 데서도 간혹 승부 조작이 나와요. 물론 우리 같이는 하지 않지. 우리도 훨씬 심각하지. 그래서 이제 도박이 있으니까 불법 도박이 스포츠 토토라는 정식적인 불법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 불법 도박이 많아요. 특히 이 IT 정보산업사회에서 IT로 연결된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만약에 그게 드러났다라고 했을 때 보면은 이건 이제 사회 공동체 의식이 깨진 것이죠. 우리가 사회는 항상 어떻게 말합니까? 일정한 약속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자. 거기에 맞게끔 종사하는 직업인으로서 충분한 윤리를 발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짜고 우리가 잘못하면 짜고 치는 고수들죠. 그렇게 했을 때는 또 그걸 알았을 때는 얼마나 배신감, 얼마나 분노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도 자기가 가르고 닦은 수양한 그런 윤리 도덕이 필요합니다. 지금요. 그러나 사회적 차원에서는 공동체가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 정정당당히 안 됐을 때는 자 그런 부분이 사회적 차원에서 직업윤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어찌됐든 간에 이제 직업윤리라는 것은 사회가 부정, 부패, 비리, 범죄 그런 것으로부터 해소될 수 있는 아주 직업윤리의 중요성은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직업윤리가 그렇게 안 됐다 그러면은 방금 말한 대로 부정, 부패, 비리, 범죄
이건 만연되죠. 그러면 사회는 혹은 공동체는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윤리라는 것이 필요하면 특히 직업윤리가 이 산업사회에서 왜 더욱더 중요하냐 몇 가지 좀 본다면은 오늘날 산업사회에서는 이 노동자들의 이동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농업사회에는 노동자 이동이 그렇게 없어요. 논이 뭐 결국은 직장인데. 근데 산업사회는 하다 보면은 지방서 서울에 이동도 있을 것이고 또 각 직업끼리도 또 이동도 있을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그 직업에 맞는 윤리가 더욱더 요구되고 다변화되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아까 말했지만은 우리나라 많은 이 세분화된 직업이 있습니다. 근데 세분화된 직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맞춤 윤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 분업화가 촉진될수록 더욱더 많은 역할이 요구되니까 직업윤리가 필요하고 또 사회가 굉장히 오픈됐잖아요. 개방됐잖아요. 그러니까 오픈되다 보니까 그 오픈된 속에서 만약에 잘못돼가지고 직업윤리가 부정부패가 나온다 그러면 더욱더 사회는 아주 공동체가 깨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업사회는 더욱더 요구된 것이고 또 아까 말한 정치 권력, 정치라는 건 사실은 사회의 어떤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정치윤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조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거철만 되면은 지역색 조장하고 뭐 색깔론 조장하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들은 정치인으로서 직업윤리를 전혀 지키지 않는 것이죠. 과감하게 도태하고 쫓아내야 되겠죠. 또 스스로가 이제 이 산업화 사회에서 특징은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자기 개발한다는 것은 결국은 직업윤리에 입각하여 자기 스스로를 더 발전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산업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런 맥락에서는 직업윤리가 더 요구되고 그리고 오늘날의 원자화된 사회가 또 산업사회잖아요. 하나하나 쪼개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또 이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이 원자화된 사회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요소 곳곳에 CCTV가 있잖아요. 사실은 좋은 사회는 아니에요. 감시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불구하고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왜 그러냐 그 말이야. 그 정도로 원자화돼 가지고 부정부패할 지원제가 만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산업사회는 그런 맥락에서라도 직업윤리를 훨씬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 도시 환경이라는 거 여러분 보세요. 도시 환경은 범죄를 저지르기 딱 좋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까 말한 지도층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윤리의식이 제대로 돼 있다면은 이 도시화된 그런 환경에서도 제대로 공동체는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산업사회에서 더욱더 요구되는 직업윤리. 아마도 이제 사회는 계속적에서 분화하고 다양화하고 다변화하기 때문에 이 직업윤리가 훨씬 더 필요하고 요구된다라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직업윤리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과거에는 공무원 시험에 윤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윤리를 다 빼버렸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욱더 이 산업화가 되고 첨단화가 될수록 윤리가 더욱더 요구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직업윤리 공부를 합니다만은 또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제 사법 통역사가 돼서는 특히 이런 윤리적인 측면 또 직업윤리 측면에서 훨씬 더 강도 높은 자기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외국인 범죄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범죄 없이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직업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기반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직업윤리 또는 직업윤리의 필요성 교육 이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